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뭐 피고인께서 변호인이 진술한 항소이와 답변 내용 포함해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예, 뭐 간략하게. 변호인이 이미 한 얘기는 제가 다시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예, 마이크를 사용하셔서 예. 국무위원 뭐 심의권 침해,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국무회의를 통상의 국무회의처럼 정상적으로 진행했을 때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들이 알려져서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면서 동요도 생길 수 있고 치안 수요가 많아질 걸 우려해서 이 계엄 선포에서는 병력 투입을 하여튼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전원 소집의 국무회의를 통상 국무회의처럼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강의구 문건 관련해서 허위 공문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문건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를 아무도 몰랐습니다. 수사기관도 모르고. 제가 헌재 탄핵 심판정에서 피청구인 진술 기회를 얻어서 원래 이 부서는 전자결제로 다 하게 돼 있거든요. 지금은. 옛날 4, 50년 전에는 종이 부서가 있지만,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은 미리 그 실무자들한테 알려지기 때문에 사전에 이거를 할 수는 없었다. 그러면서 그랬더니 나중에 이런 걸 또 하나 들고 왔더라, 사후에. 그래서 제가 이게 부서가 사전에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허위로 작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 문서의 존재 자체를 아무도 몰랐던 작년 2월 헌재 탄핵 심판정에서 제가 얘기함으로써 이 문서가 존재했다는 걸 알아서 경찰이 강의구를 불러서 조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이게 허위 문서가 아니라는 것은 공문서성 이런 거는 변호인이 다 얘기를 했고,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관저에 공수처 수사관들 들어온 거를 공무집행을 거부했다, 방해했다,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게, 법리적인 거는 둘째 치더라도 어쨌든 경호처장 입장에서 1월 5일이었나요? 1월 5일 날 경호처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경호구역을 수색영장을 받지 않은 이제 경호구역을 어쨌든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을 나가라고 해야지, 그 사람한테 앞으로 좀 더 가면은 이제 시작될 수 있는 수색영장에서 우리가 승낙을 해준다. 그거 자체가 저는 좀 상식에 반하기 때문에 이거는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 목적이냐 또는 체포 목적이냐에 따라서 관리자가 거부할 수 있냐 없냐는 학설상이나 무슨 판례상의 이런 논의를 떠나서 아니 대통령 관저구 경호구역을 허락도 없이 막 들어왔습니다. 들어왔으면은 여기서 일단 물러나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, 이게 무슨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것 자체가 좀 제가 법률 지식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재판하면서도 좀 납득이 안 간 부분이었고요. 그리고 비화품 같은 것도 참, 제가 하여튼 법정에 앉아서 이렇게 법정에서 나온 증언들하고 또 나중에 판결로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격차가 너무 많이 나서, 이게 저는 수사 기록을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사실 인정이 된 건지, 법정에서 제가 들어보면 이런 사실 인정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. 그래서 좀 이런 증인신문 조서나 공판 조서에 나와 있는 것들이 가장 1차적 증거로 사용이 된 건지에 대해서 좀 많은 의문을 제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예.
알겠습니다. 예. 그렇죠? 예. 잠깐 얘기인데 예. 죄송합니다. 편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. 그 제가 2심 법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예. 그 일단 수사기관에서 그 저 사령관들의 비화폰을 압수를 했거든요. 예. 압수를 한 다음에 이제 그 통보를 해줍니다, 경호처에다가. 예. 그냥 경호처는 이 세 사람 휴대폰이 이제 압수가 됐고 네. 이제 저는 그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네. 하여튼 경호처장 그 박종준 씨는 법정에 나와서 그 세 사람 얘기가 경호처 안에서 돈 것은 그 세 사람 소속 부대에서 이 비화폰이 압수됐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알게 된 거다. 제가 얘기를 해서 안 건 아니고 이제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. 예.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그때 재판부에 했습니다. 아니 뭐 군수사기관이든지 뭐 일반 수사기관이든지 비화폰을 일단 받았으면 압수를 했으면 일단 열어보고 거기에 무슨 통화 내역이 있으면 사진이라도 찍어서 체증을 해놓는 것인데 네. 그거를 못 보게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며 예.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. 예. 뭐 다 수사도 해보고 또 재판도 해보시고 하지만 아니 휴대폰을 더구나 이게 저 뭐야 국가 그 기밀 저 비화폰인데 그걸 압수를 했으면 그 열어보고서 근데 사실 그 제출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? 그 저 뭐 특전사령관이 예. 다 지우고 제출했답니다. 예. 이 사람들이 자기가 따로 적어놓고 그런데 어찌 됐든 그거를 만약에 받았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받자마자 체증을 해놓을 텐데 예. 그러면 저런 말 자체가 예. 성립할 수 있는 보지 말인지 못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네, 저는 취지는 그게 말이죠. 일단 의문이라는 얘기죠. 알겠습니다. 네. 그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 뭐 변호인 통해서 뭐 의견 형식으로 또 주장을 보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어쨌거나 지금 항소인 요상으로는 그 조치의 의미가 그래서 결코 뭐 통화 기록을 삭제하거나 수사기관에 보지 말라는 취지까지 포함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제3자가 뭐 이런 것을 원래 비화폰이라는 건 제3자가 보면 안 되니까. 통장원의 그 비화폰 예. 언론에 유출돼서 예. 그걸 경호처에서 명백히 보안 사고라고 인식을 하고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보안 사고에 대한 대응 규정이 있느냐? 규정이 있다면 규정이 예. 뭐 그런 취지로 항소인 주장하신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래도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판단할 대상이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거고요. 네, 마지막으로 체포영